노출돼서도 절대 안 돼. 바로 언박싱을. 정말 멋지네요. 그 어두운 데 갇혀가지고 고생했다. 자, 주먹 발사. 잘 안 들어갑니다. 또 불안한데 이거? 어렸을 때 극장을 가려면 1976년 7월 24일이 짜장면이 초반에는 200원.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한 거냐? 어찌나 서럽고 슬프던지. 안녕하세요. 20세기 소년입니다. 드디어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로봇 중에 하나였던 슈퍼 태권브이가 도착을 했습니다. 야, 감격스럽습니다. 5년, 10년 전만 해도 제가 살아 생전에 과연 이 로봇을 손에 쥘 수 있을까? 이 오리지널 태권브이의 가격이 너무나 비싸서 마음을 접었던 때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저의 어릴 때의 슈퍼 태권브이에 대한 추억을 말씀드렸었죠. 이 오리지널 태권브이를 구매했을 때도 정말 감동에 벅차서 한참을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장식장에 이렇게 전시를 할까 하다가도 아니야, 이 녀석은 나랑 오래오래 함께 해야 해. 직사광선에 노출돼서도 절대 안 돼. 막 그런 생각 때문에 최대한 박스채로 습기도 차지 않게 비닐로 잘 포장해서 보관하면서 애지중지 했었었는데, 이제는 정말 슈퍼 태권브이 로봇을 어릴 때 가지고 놀았던 것처럼 하나하나 만져보고 변신도 해보고 옛날에 어린이였던 감성 그대로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것에 또 다른 감동이 있습니다. 이런 오리지널을 아무리 귀하다고 자랑해도 뭔 소용이 있습니까? 본인이 만지고 놀면서 만족을 해야죠. 조금 전에 도착한 이 슈퍼 태권브이를 저도 얼른 빨리 열어보고 싶으니까 바로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 먼저 간단하게 박스 아트를 살펴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박스 아트 그대로 복원을 했고요. 오리지널 박스 아트와 비교를 하자면 이 왼쪽에 있는 오리지널은 이 바깥쪽 사이드면이 그레이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나온 제품은 옅은 보라색의 색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감도 훨씬 더 진하고 아마도 하늘색 버전보다 진파랑 버전을 염두를 해서 아트 디자인을 구성한 것 같습니다. 반대쪽 측면에는 비행선으로 변신한 형태를 볼 수 있고요. 뒷면에는 조금 더 다양한 구성의 내용들이, 왼쪽에는 슈퍼 태권브이 로봇의 실제 모습의 사진과 슈퍼 태권브이의 간단한 스펙, 중앙에는 내부를 볼 수 있는 그림도 있고요. 하단에는 역시 변신된 모습, 그리고 제조년월이 2025년 5월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실제 오리지널 박스에서는 1990년 9월 1일로 기재되어 있고요. 이 두 개의 나이를 비교하면 약 35년의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오리지널은 제작사가 서울동화 프로덕션, 제조는 뽀빠이과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타비플렉스. 이런 멋진 제품들을 만들어줘서 늘 감사하고 파이팅입니다. 자, 슬리브 박스를 벗겨내면 박스 아트는 동일하고 슬리브 커버에서는 무광이지만 이 실제 박스는 코팅된 박스로 아주 깔끔하고 매끄럽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야지 새 것을 뜯는 또 기분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바로 이 모습. 자, 오리지널과 동일한 모습의 태권브이.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태권브이 자체가 이렇게 뜯어져 나오니까 딱지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 오리지널판은 오래돼서 이 종이판에서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데, 새 제품을 받으니까 뒤에 스티커도 있네요. 자, 스티커도 일반 스티커와 광택이 나는 코팅 재질로 만든 스티커 두 가지를 제공을 합니다. 취향에 맞게 원하시는 대로 붙이시면 되겠죠. 발사 미사일 1개, 그리고 총 1개, 비행선 앞머리에 결합을 하는 부품, 그리고 하단에도 빨간색 부품 1개. 이게 하늘색 버전. 제가 어릴 때 친구네 집에서 가지고 놀았던 게 바로 이 하늘색 버전입니다. 정말 멋지네요. 뭔가 이 말로 형용하기 힘든 감동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태권브이를 가지고 있어도 이거를 뭐 쉽게 만지거나 팔을 쉽게 이렇게 올려보거나 바퀴를 굴려보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진짜 제가 고전 제품 수집할 당시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것저것 만지다가 부러뜨려 먹은 게 한둘이 아니에요. 너무 속상하거든요, 진짜로. 머리도 잘 돌아가고 이런 팔의 동작도 스무스합니다. 너무너무 부드러운데? 이거 리뷰할 생각을 못하고 지금 제가 만지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거든요. 어릴 때 이후로 이거를 이렇게 마음껏 만져보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조금 혼자서 감동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신을 좀 차리고 추가로 들어있는 교체용 헤드, 미사일 발사 장치, 마지막으로 스프링으로 발사되는 주먹.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는 이 로봇가 꽤 커 보였거든요. 그런데 어른이 된 제가 지금 다시 만져보니까 아, 태권브이가 이렇게 귀여울 줄이야. 자, 그리고 이 슈퍼 태권브이의 하이라이트 뭘까요? 어렸을 때 친구네 집에서 이 태권브이를 처음 만져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순간, 이 가운데 있는 V자 가슴을 열어보면 짜잔, 바로 훈이와 영희가 안에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훈이야, 영희야, 안녕. 그 어두운 데 갇혀가지고 지구를 지키느라고 고생했다. 이게 별거 아닌 종이 쪼가리일 뿐이지만 어렸을 때는 이 가슴을 열었을 때 그 만화 영화에서 봤던 훈이와 영희가 이 안에 타고 있다라는 이런 장치, 기믹 하나하나가 그저 신기하고 재미있을 수밖에 없죠. 어린이들에게는 정말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게 하거든요. 저는 이 슈퍼태권브이 얼굴을 볼 때마다 눈이 가운데로 몰려서 개그맨 신동엽 씨가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그리고 주먹 발사도 한번 해봐야죠.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합니까, 주먹 발사를. 자, 주먹 발사. 나쁘지 않은데요. 왼쪽도 발사. 네? 뭐 지금 보면 당연히 이런 기능들은 유치하지만 어렸을 때는 이렇게 주먹이 발사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재미있는 장치일 수밖에 없고 멀리 나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재미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변신을 한번 해봐야죠. 변신이라고 해봤자 정말 별거 아닌 수준이긴 하지만 어렸을 때는 이렇게 헤드가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또 신기했었고, 네, 맞아요. 그 제작사에서도 이 부분을 설명했지만 헤드가 들어가면은 이 끝부분이 완벽하게 닫히지 않는다는 거, 뭐 이 부분은 오리지널에서도 동일했기 때문에 똑같이 복제를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짠! 자, 이게 변신 모습입니다. 지금 기준에서 보면 보잘것없죠.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냥 이렇게 변신해서 허공에 비행기처럼 날려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닥에 굴려보기도 하고. 오리지널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오리지널은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럴싸하죠? 이 오리지널 버전의 주먹을 끼우는데 잘 안 들어갑니다. 또 불안한데 이거? 왠지 너타가 이거 풀어질 것 같은 좀 이거 나오지도 않네. 지금 저 지금 손 떨리는 거 보이시나요? 안 되겠다. 뭐 제가 이거를 한 3대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분명히 막 가지고 놀았겠지만 그럴 정도의 제가 부자는 아니기 때문에. 자, 두 가지를 비교하면 이 오리지널 버전은 색상이 조금 더 진한 편입니다. 약간 선명하다고 해야 되나? 그에 비해서 이번에 나온 복각판은 살짝 흐린 느낌, 파스텔 톤의 느낌이 조금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오리지널 색상이 저는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색상이 조금 세월 때문에 바라긴 했거든요. 그에 반해서 당연히 이번에 나온 제품은 완전 깔끔한 백색의 화이트 색상으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을 줄 수밖에 없죠. 자, 오리지널에 탑승해 있는 훈이와 영희도 한번 만나볼까요? 조심조심. 떨어지는 줄 알았네. 이 종이 색상도 이게 더 좀 진한 것 같아요. 아닌가? 약간의 색상 차이가 있는데 아직도 깔끔하게 보관이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뭐 당연하지만 옛날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게이트 자국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긴 합니다. 고전 제품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그대로 보관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파랑이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죠. 자, 내부에 있는 구성품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온전히 잘 있는지만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란색을 보니까 감동의 물결이 한 번 더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에 훈이, 영희도 여전히 잘 있고 작동도 잘 되고요. 바퀴도 잘 굴러가고 머리도 잘 들어가고. 자, 주먹은 결합하지 않았지만 파란색 버전의 변신 모습. 그냥 멋있다고 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마음껏 변신하면서 가지고 놀 수 있다니. 지금 제가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저렇게 세게 만지고 있거든요. 이래야지 이게 진짜 장난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펀딩에 다른 구성품들도 있는데 제가 지금 로봇을 만지느라고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없네. 자, 먼저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이 슈퍼태권브이 특별 초대권. 어렸을 때 극장을 가려면 입장권을 구매를 했죠. 그런데 이런 특별 초대권이 있다면 정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흔히
봤었던 뒷면에는 당연히 캘린더나 시간표들이 있는데 엽서 형식의 태권브이의 카드, 우주작전, 수중특공대, 황금날개의 대결, 슈퍼 태권브이, 팔사 태권브이, 로버트 태권브이,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런 펀딩에서는 옛날 딱지를 주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주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딱지가 조금 더 양이 많았으면 어땠을까. 물론 그 당시에도 10원, 20원짜리로 이렇게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큰 판형을 좋아하긴 합니다. 그림들도 사실은 최근에 복각해서 나왔던 너무 깔끔한 애니메이션의 디자인이잖아요. 이것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금 더 옛날스럽게 그런 레트로 버전으로 이런 딱지를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들었던 굿즈 하나, 자, 티셔츠인데요. 와디즈 펀딩 페이지에 가면 이 티셔츠의 모습을 깔끔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대신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런 티셔츠 굿즈는 아주 마음에 드는데 제가 언제 입고 다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피규어, 박람회나 관련 페스티벌이 있을 때 이 티셔츠를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펀딩에서도 그렇고 이런 태권브이 관련 제품이 출시될 때는 대부분 767개를 생산하거나 767에 대한 의미를 두는데, 1976년 7월 24일이 로버트 태권브이가 개봉한 날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도 76.7cm 태권브이도 저 뒤에 있는 장식장에 보면 보이시죠? 이후에 나왔던 여러가지 태권브이 복각판이나 재판을 저도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는데, 이번 펀딩의 총 금액을 보니까 1억이 좀 넘어가는 금액이 달성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2개, 3개 이상 주문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오리지널이 없었다면 저도 한 세트 더 주문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더 하나라도 더 여유있게 구매해서 미니샵을 통해서 원래 가격으로 여러분에게 또 제공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 아쉬움이 또 남네요. 이 슈퍼 태권브이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로봇으로 기억되어 있으신가요? 저랑 같은 반이었던 그 부잣집 친구네서 꼭 가지고 놀았던 게 이 슈퍼 태권브이랑 지난번에도 펀딩해서 구매했었던 팔사 태권브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팔사 태권브이가 3단 분리 합체되는 것도 너무너무 멋있었거든요. 이 두 가지 모두 제가 직접 구매해서 가져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저에게는 조금 슬픈 이야기인데, 이 슈퍼 태권브이를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옆에 있는 바퀴 보이시죠? 변신을 시키면서 이 바퀴를 움직이다가 이 부분이 부러진 거예요. 그 당시를 왜 생생하게 기억을 하냐면, 이걸 제가 친구네서 가지고 놀 때부터 이미 이 부분이 헐렁거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변신시키고 가지고 놀 때 부러진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 친구가 그걸 보고 이 부러진 거를 다시 붙여내라고 엄청 뭐라고 했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원래부터 헐렁거리기도 했었고 왠지 억울한 생각이 좀 들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친구한테 한 소리 듣고 구박을 당하고 나니까 집에 가는 길이 어찌나 서럽고 슬프던지 그때 서러운 감정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한 마음에 엄마한테 가서 나도 슈퍼 태권브이 하나 사달라고 그렇게 졸라댔거든요. 뭐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물가를 감안했을 때 어디 그게 금방 사줄 만한 금액이던가요? 80년대 물가를 보면 짜장면이 초반에는 200원, 300원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리고 초코파이가 100원, 150원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문방구에서 100원짜리나 200원짜리 정도 프라모델을 사는 게 일반적이었잖아요. 장난감이 500원만 넘어가도 어린애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습니다.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공무원 월급이 25,000원 정도, 일반인들은 월급이 2만원도 안 하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또 가난했었기 때문에 아무리 아들이 졸라댄다고 난리를 쳐도 사줄 만한 장난감이 절대 아니었던 거죠. 저는 뭐 그런 상황도 모르고 안 사주시니까 그 상황이 또 너무 서러워서 왜 나는 안 사주는 거냐,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한 거냐, 그렇게 부모님께 비수가 꽂히는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뭐 가난했던 현실의 이유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니까 그냥 어리고 철없던 때였기 때문에 이런 장난감들을 사주지 않으셨던 부모님을 원망하기만 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냥 추억일 뿐이지만 갑자기 부모님 생각이 나네요. 에휴, 감정이 좀 올라오긴 하는데 뭐 이제부터 더 잘해드리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저에게는 너무 특별하고 남다른 의미를 가진 이 슈퍼 태권브이를 거금을 주고 구매를 하면서 자린고비처럼 쳐다만 보는 게 너무 아쉬웠는데, 이렇게 제대로 장난감스럽게 만지고 놀 수 있어서 저는 너무 만족합니다. 최근에는 제가 수집의 양을 늘리기보다는 그동안 수집한 것들을 애정을 쏟고 어루만지면서 여러분들과 같은 추억이 있는 제품이 발견이 되면 꺼내서 보여드리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또 기회가 되면 소소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시대를 살아오고 같은 마음으로 그 시절을 보냈던 분들에게 작게나마 마음을 나누는 게 저도 좋거든요.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벤트를 더 자주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더 짜보고 돈도 좀 많이 벌고 여기저기 좀 후원도 좀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펀딩에 참여하지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중고장터나 피규어 카페 같은 데를 한번 수시로 찾아보시면 앞으로 매물들이 쏟아질 거예요. 좋은 가격에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채널에 오신 분들께서는 꼭 구독을 눌러주셔서 백투더퓨처 여행을 떠나면서 옛날 이야기와 추억들을 많이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들 20세기 소년들의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슈퍼태권브이에 대한 스토리도 많이 써주시고,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또 재미있는 이야기와 수집품을 들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